아, 노트 없는데요. 노트건 뭐건 패드건 뭐 어디건 아무거나 뭐 적을 거 있으면 한번 펴봅시다. 아무데나 적을 거를 한번 펴보자. 왜냐? 오늘은 좀 배워야 됩니다. 모르거든. 좀 이따 문제를 하면서 설명을 할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개념 자체를 지금부터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 개념이요 책 당은 제일 앞에 보면 적혀 있긴 한데 근데 왜 또 얘기를 하냐? 쌤이 기억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적어놓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적기도 다 적어요. 함수라는 것은 집합이 두 개가 있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거든. x가 갖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고 y가 갖고 있는 원소들이 있겠죠.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들한테 화살표를 보냅니다. 나는 얘를 선택을 할래. 이렇게 화살표를 탁 보내는 거야. 그 보내는 거를 대응한다 라고 합니다. 그 원소들이 원소들한테 대응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화살표를 보내냐, 그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 자체를 함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그런 소린 거예요. 알겠죠? 그 방법 그 자체를 함수라 그런다. 근데 지 마음대로 화살표를 보내면 안 돼. 화살표를 보낼 때 약속을 딱 두 개만 했거든. 그 두 가지 약속은 지키면서 화살표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조건 화살표를 보낼 때 우리 이거는 꼭 지키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뭔지 아나? 모르죠, 그렇죠? 몰라요. 하나의 원소는 한 번만 대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더 쉬운 말로 기억을 해야 좋아요. 그냥 화살표를 보낸다 그랬잖아. 화살표를 한 번만 보내야 된다. 화살표를 한 번만 보내야 됩니다. 근데 Y 원소는 두 개 이상에게 선택을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 되냐? X 원소들이 선택을 하는 놈들이고 Y 원소들이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잖아, 그렇지? 선택을 하는 놈은 화살표를 한 번만 보내야 된다고. 근데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놈들은 막 두 놈, 세 놈한테 받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전부 다 한 놈한테 선택되고 막 이렇게 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이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보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X원소가 남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선택하지
x 원소들한테 야 선택해 화살표 보내라고 하잖아. 근데 안 보낸 놈 있으면 안 된다고. 선택하지 않은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x 원소는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y 원소는 남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조건은 무슨 말이 되냐? 전부 다 적어요. 책에 적힌 거랑 좀 다르다. 내용은 똑같은데 뭔가 외우고 싶을 때 쌤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한글로 문장으로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 놈이 있으면 안 돼. 화살표 다 하나씩 보내라 그랬는데 한 놈이 안 했어. 그럼 안 된다고.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선택을 못 받은 놈이 있는 건 상관없다 이 말이야. y 원소는 남아도 된다. 자 이런 소리입니다. 뭐 이해됐죠? 자 그럼 함수의 두 가지 조건 말로 외워야 된다. 자 이거는 2달 뒤에 시험 치는 법이라서 그냥 지금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뭐라고? 화살표를 한 놈은 하나만 보내야 된다고. 한 놈이 2개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첫 번째 조건 끝났죠?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선택을 하는 놈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택해야 되는데 받는 놈은 못 받은 놈이 있어도 된다. 막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함수가 막 뭔지 그래프로도 한번 좀 알아봅시다. 이런 거는 막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으로 치면은 뭐 한 3번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문제. 그래프를 몇 개 그려놓고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함수인 것을 골라라. 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뭐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하잖아. 그렇죠? 함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원을 배울 때 원함수라 그랬나요? 아니잖아. 원의 방정식이라 그랬죠. 왜? 원은 함수가 아니거든. 2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 여기 y 좌표는 여기 x 좌표한테도 선택을 받았고 여기 x 좌표한테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역의 원소는 요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한테 선택을 받았다라는 소리야. 그렇게 대응이 되면은 그 대응되는 점에 점이 찍힌 게 함수의 그래프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놈한테 선택을 받았어. 하지만 뭐라 그랬어? 받는 놈은 두 놈 이상한테 받아도 상관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함수 문제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x 좌표는 요 y 좌표도 선택을 했고 요 y 좌표도 선택을 했거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의 공역 원소를 선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난다 이 말이야. 원은 함수가 아니다. 얘는 맞고 얘는 아니다 이런 거죠. 뭐 문제없죠 이런 거는. 자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상수함수가 있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 얘는 뭐야? x 원소가 뭐건 간에 전부 다 하나의 y로 대응을 한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얘는 상수 함수라 그러잖아. 함수 여튼 맞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수축에 수직한 직선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있는 x 값이 요 y 값도 선택했고 요 y 값도 선택했고 요 y 값도 선택했고 하나의 x 값이 무한개의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했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없죠. 이게 함수의 정의. 자, 함수의 정의를 알았으면 막 여러 가지 한 30분 동안 얘기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같은 함수가 뭔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뭔지 정확하게 전부 다 알아야겠다. 이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좀 이따 문제를 해보면 알겠지만 오늘 할 게 좀 어려워요. 난 쉬워. 어쩌라고. 중간 때보다 기말이 2등급 이상 오른 사람은 저기 학원 교무실에 좀 이따 가보면 원장님 저기 혼자 생뚱맞게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가서 말하면은 뭐 문상을 주든지 선택하라 그래요. 학원 그 파인만이 적힌 후드티를 주든지. 그거 나한테도 있어. 파인만 적힌 후드티. 밖에서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파인만. 뭔지 모르잖아 어차피. 그래. 자 그럼 같은 함수가 뭐냐? 서로 같은 함수 다 적어요. 이거는 바로 이그제암플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겠다. 어떤 A라는 집합이 이런 놈을 원소로 갖는다. F라는 함수도 A에서 A로 대응하는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A라는 겁니다.
G라는 함수도 A에서 A로 대응하는 함수 정의역 공역이 모두 A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이 달라. fx라는 함수는 절대값 x라는 함수고 gx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는 함수고 식은 다릅니다. 식은 다른데 마일 한번 넣어볼까? 자 f 마일 뭐예요? 1 g에 마일 넣어볼까? g 마일 뭐예요? 1 0 넣어볼까? 0 넣으면 0 g에 0 넣으면 0 1 넣어볼까? 1 넣으면 1 g에 1 넣으면 1 아? 무슨 느낌이 드냐? 식은 달라. 식은 다른데 자 지금부터 함수 두 놈이 서로 식이 다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여튼간에 두 함수가 같은 놈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다 나오죠. 오케이? 자 이때 우리는 이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같은 함수가 뭔지 그냥 바로 이해됐죠? 식이 다른가? 아무 상관없다.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같은 놈을 넣었을 때 같은 놈으로 대응하면 같은 함수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그 정의를 알아야겠다. 정의역 공격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게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정의역 원소 중에 뭘 고르건 간에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fx라 그러죠. x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gx라 그러죠. 요거 1대 두 함수는 같다라고 한다.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도 알아야겠다. 오케이. 같은 함수가 뭔지를 또 알았습니다. 좀 이따 문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직 얘기할 게 많네요.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또 알아야겠다. 누가 안 온 것 같은데. 아 권희. 권희는 자죠? 저번 주도 잤지. 그렇구만. 아 아니다. 못 온다 그랬다. 우연이랑 권이랑 얕았고 뭐 무슨 학교에서 뭐 한다는데 다른 사람 안 하나? 뭐 무슨 어디 탐방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함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재밌어요. 난 재밌어. 니는 안 아파 이제. 쌤은 평생 뭘 아픈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아 많다. 다 그려요. 귀찮다. 다 그려요. 뭐 그려는지 알겠죠? 얘는 그냥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 함수, 상수 함수. 근데 그 엄밀한 정의와 성질 뭐 그것도 다 한번 적어봐야겠다. 얘는 막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공격의 원소는 남아도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닙니다. 선택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G파 Y를 통째로 공격이라 그러고 딱 선택을 받은 놈들 이 딱 선택을 받은 놈들만 모아서 치역이라고 합니다. Y 전체는 공격. 선택을 받은 놈들만 치역. 공격의 원소는 남아도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선택받는 놈은 두 놈 이상한테 받아도 된다 그랬어. 그게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함수긴 한데
1대1 함수라고는 안 합니다. 함수는 맞고 1대1 함수는 아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그 용어만 들어도 뭔 소린지 알 것 같거든. 오케이? 두 번째 게 1대1 함수죠.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1대1 함수에 그래서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적으세요라고 해도 적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하나씩 대응하는 거요 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 정확한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식으로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아 외워야 돼요. 이거면 이거다. 뭐 외우기 쉽죠? 뭔가 외우고 싶을 때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글 문장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방금 내가 적은 식이 한글로 번역하면 뭔 소리냐면 x1, x2가 뭐냐면 정의의 원소야. fx1이 뭐냐면 x1이 선택을 한 놈, x1한테 선택을 받은 놈을 fx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fa인 거고 fa가 1인 거야. 얘는 fb가 2인 거고 뭐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적은 식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겠어? 선택을 하는 놈이 다르면 그 놈들이 선택한 놈도 다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맞잖아. 얘는 뭔데? 선택을 하는 놈이 달랐는데 선택한 놈은 같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1대1 함수긴 한데 얘는 또 1대1 대응이라고는 안 합니다.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뭔지 또 느낌이 싹 온다 이 말이야.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둘이 차이점 딱 봐도 보이죠? 뭔데? 아까 전에 그냥 함수는 정의가 뭐였어? 선택하는 놈은 남으면 안 되는데 선택받는 놈은 남아도 된다 그랬지? 그럼 1대1 대응은 딱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죠? 선택받는 놈도 남으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그냥 함수랑 얘들이랑 정의를 한번 비교해보자. 아까 전에 그냥 함수는 선택하는 놈은 한 번만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받는 놈은 2개 이상한테 받아도 상관없다. 그게 그냥 함수였죠. 그럼 1대1 함수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받는 놈도 한 놈한테만 받아야 된다. 그럼 1대1 함수인 거죠. 맞나? 그 다음에 아까 그냥 함수는 뭐야? 선택하는 놈은 남으면 안 되는데 선택받는 놈은 남아도 된다였죠. 그럼 1대1 대응은 뭐야? 선택받는 놈도 남으면 안 된다. 그게 1대1 대응인 거야. 그렇습니다. 1대1 대응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외워야 됩니다. 1대1 대응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일단 1대1 함수이긴 해야 돼요. 일단 1대1 함수이긴 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공역이 뭐라 그랬어? Y 전체, 선택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놈들 집합 Y 전체를 공역이라 그랬어. 치역은 뭐라 그랬어? 진짜 선택을 받은 놈들만 치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치역 공역이 같다는 소리가 뭔 소리겠어? 못 받은 놈이 없다 이 소리인 거죠. 문제 없죠. 오케이, 얘는 1대1 대응이다. 항등함수는 뭐 뭔지 알겠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 항등함수는 뭐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식이 무조건 fx는 x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놈이다. 왜? fx는 x여야 a 넣으면 a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무조건 y는 x밖에 없고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얘는 뭐야?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뭐냐면 x값이 뭐건 간에 다 똑같이 하나로 대응하는 놈을 상수함수라 그런다. 무조건 y는 k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무조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일 수밖에 없다. 이게 상수함수인 겁니다. 근데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정의도 다 알았지만은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요. 우리 함수의 개수도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함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 x원소들이 y원소들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 그 자체를 함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이 소리야. 자, 요 함수 개수 구해보자.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건 경우의 수입니다. 저 뒤에 순열 조합에 나오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건 항상 뭐냐면 선택을 하는 놈한테 니 어디 갈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을 때 그 선택권이 있잖아. 가지수가. 그 가지수가 경우의 수인 겁니다. 그게 곧 함수의 개수야. 자, A한테 물어보자. 니 어디 갈래? 네 가지잖아. 그쵸? 네 가지. 자, B한테 물어보자. 니 어디 갈래? 그냥 함수는 남이 어디 갔건 상관이 없어요.
또 네 가지인 거야. C한테 물어봐도 또 네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자 4의 3승까지가 된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 승, 공역의 원소에다가 정역 원소 개수 승을 하면은 그냥 함수의 개수가 된다. 문제 없죠? 뭐 문제 있나? 4의 3승 64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1대1 함수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똑같이 또 물어봅시다. 전부 다 적기도 적고 이해도 하고 머리에 넣고 다 해요. A한테 물어보자. 니 어디 갈래? G한테 먼저 물어봤잖아. A G한테 먼저 물어봤으니까 A는 당연히 네 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B한테 물어보자. 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전에 A가 간 놈한테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야. C한테는 물어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이거를 4P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다? 순열이었다. 4P3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알가. 뭐 이해 안 될 게 없죠. 그냥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은 뭐겠어? 그냥 어디 갈래? 세 가지, 어디 갈래? 두 가지, 어디 갈래? 한 가지. 그냥 3팩이 되겠죠. 그렇죠? 3팩이다. 항등함수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냐면은 니 어디 갈래? 니 어디 갈래? 각각 못 물어봅니다. 그냥 니들 어디로 갈래? 그렇죠? 그러면은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되는 거다.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까지 정의까지 다 외워야 돼요. 2달 뒤에 시험 범위입니다. 레알 2달. 뜨든 망아. 그 다음 앙 합성함수 역함수. 아, 말할 게 많다. 집합 3개를 그리고 라지 x라는 집합의 원소 스몰 x가 있고 라지 y라는 집합의 원소 스몰 y, z의 원소 스몰 z가 있고 여기서 일로 f라는 함수, 여기서 일로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스몰 x라는 놈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을 하는 놈이라고. 방금 내가 말한 그 말, 방금 내가 말한 문장을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식,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방금 나타낸 y는 fx, 이게 뭔 소리라고? x라는 놈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example.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이라는 그런 식이라 그래봐요. 그럼 1이라는 원소가 있었어. 1이라는 원소가 이 함수에 의해서 넣어봐. 어디로 가는데? 3이 되잖아. 그치? 1이라는 원소가 이 fx라는 함수에 의해서 3으로 대응한다는 거를 뭐라 그래? f1은 3이다.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 말을 방금 예를 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때까지 다 했던 거를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한다. 이런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y는 fx가 뭐다? x가 f에 의해서 y로 대응을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y라는 놈은 g에 의해서 z로 대응하겠죠. 그렇죠? z는 gy다. 이렇게 될 겁니다. y가 어디 있어? y가 fx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 y 자리에 fx를 넣어도 되죠. 넣어서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z는 gfx 이렇게 잡아 넣을 수가 있다. 합성함수예요. 근데 합성함수는 표기법이 두 가지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완벽히 똑같은데 이거를 표기법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거 두 개는 뭐라고? 그냥 아예 똑같은 식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냥 표기법만 다른 그런 두 식이다. 그러니까 뭐야? x라는 놈은 이 합성 함수에 의해서 z로 대응하는 그런 놈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역함수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다.
f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뭐다? f-1승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지 않고 인버스 f 인버스라 그래요. f 인버스라는 함수 거꾸로 갑니다. 얘는 g 인버스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당연한 소리를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z라는 놈은 g 인버스에 의해서 y로 대응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y는 g 인버스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y라는 놈은 f 인버스에 의해서 x로 대응합니다. 그러면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되겠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거꾸로 대응을 한다 하는 거야. 그럼 합성을 해볼까? y가 어디 있어? y가 얘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y 대신에 넣어도 되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x는 f 인버스 g 인버스 z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의미하는 바는 완벽히 똑같은데 다른 표기법으로 적을 수가 있다 그랬어. 아까 말한 다른 표기법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다른 표기법으로 적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뭔가를 좀 알아낸 것 같단 말이야. 뭘 알아냈을까요? 이 x라는 놈은 요 합성함수에 의해서 z로 대응하는 놈이네요. 그런데 요 z라는 놈은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x로 대응하는 놈이네요. 그쵸? 둘이 바뀌었잖아. 여기는 x, 여기는 z, 여기는 z, 여기는 x.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라 그랬어. 거꾸로 간다는 게 정확하게 뭔 소리냐면은 넣는 놈이랑 되는 놈이 바뀌는 게 역함수인 거예요. 원래 함수 f에는 x를 넣어야 y가 되죠. 근데 f 인버스에는 y를 넣어야 x가 되잖아. 넣는 놈이랑 되는 놈이 바뀌는 게 역함수야. 그런데 얘들 둘이를 봐봐요. 이 합성함수에는 x를 넣으면 z가 되고 요 합성함수에는 z를 넣으면 x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내버렸다. 이 두 합성함수가 서로 또 역함수 관계인 놈이구나 는 거를 알아내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뭘 증명을 한 거다? 이 합성함수의 통째로의 역함수는 이것이 되는구나 는 것도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외우기도 해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각각 인버스 붙여주고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걸 증명을 했다. 3개일 때도 성립합니다. 3개일 때 예를 들어서 F, G, H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순서 바꾸면 됩니다. 뭐 외우기 쉽지? 벌써 외웠지? 오케이. 그러면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막 알아봤고 조금만 더 알아볼까? 조금만 더 알아보자. y는 fx. 그러면은 x는 f 인버스 y라고 했잖아, 그쵸? 둘이 합성해볼까? y 어디 있어? y가 fx라 그랬잖아. 그 y 자리에 fx를 넣어도 되죠, 그쵸? 그럼 x는 f 인버스 fx가 되고 다른 표기법으로 적으면 x는 f 인버스 합성 fx 이렇게 된다. 둘이 합성을 반대로 해볼까? 둘이 합성을 반대로 하면은 x가 얘라 그랬으니까 얘를 x 자리에 넣어도 되지, 그치? 얘를 x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적어볼까? y는 f 인버스 y가 되죠, 그쵸? 오케이, 다른 표기법으로 적으면 y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또 증명을 해버렸다. 또 뭘 증명을 했을까? 아까 전에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어? a 넣으면 a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x 넣으면 x 나오고 그게 항등함수라 그랬죠. 오케이. 여 합성함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놈입니다. 여 합성함수도 y를 넣으면 y가 나오는 놈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항등함수죠. f 인버스랑 f를 합성한 거건 f랑 f 인버스를 합성한 거건 둘 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기호로 i라 그래요. 둘 다 i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다. 합성함수는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합성함수는 f랑 g 합성한 거하고 g, f 합성한 거하고 달라요. 원래는 성립 안 하는데 이거는 원래 왜 성립 안 할까?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 fx가 x제곱이야. g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한 번만 예를 들어봐도 바로 이해됩니다. gx를 fx에 넣으면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gfx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2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둘이 다르잖아.
이게 뭐냐면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는 소리야. 바로 내가 이그젠플 든 거야. 그렇죠? 합성함수는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증명한 건 뭐냐면 어떤 함수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둘 다 항등함수구나 는 것도 알아낸 겁니다. 단 이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정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좀 이따 이 문제도 나와요. 좀 이따가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얘랑 얘랑 무조건 같냐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얘랑 얘랑 무조건 같냐 그러면은 틀렸다 그래야 돼. 왜냐면은 얘도 여튼 통째로 어떤 함수거든. 얘도 여튼 통째로 어떤 함수거든. 아까 전에 두 함수가 같다는 게 조건이 뭐였어? 정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는 정의역 공역의 범위가 있어야지만 이거 두 개가 무조건 같아지고 아무 조건 없는데 둘이 무조건 같은 거 맞아? 그러면 틀렸다 그래야 돼요. 합성함수라는 건 오른쪽 놈을 먼저 하고 왼쪽 놈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합성함수는 F를 먼저 하고 G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으려면 F의 정의역과 F 인버스의 정의역이 같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을 때 얘랑 얘랑 같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맞아. 근데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 얘랑 얘랑 같나요? 그러면 틀려요. 이런 거 그냥 외워도 됩니다. 오케이. 합성함수는 원래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데 이때는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너희들 결합법칙 뭔지 얘기하라 그러면 뭔지 모르죠. 결합법칙은 딱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괄호를 어디 치건 상관없다. 그게 결합법칙이야. 뭐부터 하고 상관없다고. 이거 합성한 다음에 얘랑 합성하건 이거 합성한 다음에 얘랑 합성하건 같다 이 말이야. 오케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교환은 성립 안 해. 결합은 성립해. 아 그러면 다 배웠어요. 잠깐 덜 배웠어요. 자 찐막 얘기할 게 많은데 이게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 단원이 특히나 좀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할 수 있어서 다 적었나? 찐막으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다. 그냥 외워도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 0이어야 돼요.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은 그냥 외웠어요. 1대1 대 0.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서술하시오. 그럼 할 수 있겠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왜 1대1 대 0인지 뭐 한 문단 내로 서술하시오. 10점. 이러면 할 수 있겠나? 자, 이유를 또 알아봅시다. 이유가 되게 쉬워. 자, 내가 함수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당연히 함수 맞죠? 근데 역함수가 뭐라 그랬어? 그냥 화살표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다. 자, 화살표 거꾸로 보내봐. 그러면 얘가 선택 2번 하는 거지. 선택 2번 하면 함수가 아니죠. 화살표를 거꾸로 보냈더니 함수가 아니게 돼.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거야, 이놈. 오케이? 얘는 역함수가 왜 존재 안 했죠? 1대1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 안 했구나 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 없죠? 오케이. 이게 딱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게 딱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 함수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2차 함수는 함수 맞는데 2차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2차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함수가 아니게 되거든. 대칭 이동했더니 함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놈이다. 이런 소리인 거야. 2차 함수뿐만이 아니고 3차 함수 생각해봐. 3차 함수 이런 놈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뿅, 잉 이렇게. 이 함수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어떤 놈은 대칭 이동했을 때 함수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는지 눈치가 벌써 채지거든. 지금 이런 놈이건 이런 놈이건 대칭 이동했을 때 함수가 안 되지. 둘 다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거야. 근데 1차 함수 생각해봐. 아니면 3차 함수 중에서도 그냥 쭉 올라만 가는 놈 있잖아. 그런 놈은 대칭 이동하면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해서 올라가려면 올라만 가든지
내려가려면 내려만 가든지가 해야 되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놈은 무조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래서 이럴 때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경우가 뭐냐? 뭐 만약에 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래 볼까? 자, 이렇게 갔어. 함수 맞잖아. 근데 화살표 거꾸로 보내봐요. 화살표 거꾸로 보내면 얘는 선택을 안 했죠. 선택을 안 한 놈이 있으면 또 함수가 안 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로 예를 들어 보면은 무슨 상황이냐? example. 이런 함수가 있어. 함수가 꼭 이어져 있다는 보장이 없어. 다항함수만 이어져 있지 뭐가 끊겨있고 꺾여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함수들도 있잖아.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이런 거. 얘 함수 맞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린 이 함수는 1대1 함수기도 합니다. 선택하는 놈이 다 다르면 선택받은 y값들도 다 다르잖아. 1대1 함수기도 해요. 그런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봐.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맞죠? 오케이. 얘는 뭔데? 그냥 함수가 아닙니다. 왜 함수가 아니야? 여기에 있는 x값들은 선택을 안 한 거거든. 안 한 거니까 함수가 아니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종 결론 뭐야? 화살표를 거꾸로 보냈을 때,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함수가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지금 머리 다 들어가고 있나? 이게 다 문제에 나오는 거다 좀 이따가.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만 화살표 거꾸로 보냈을 때 함수가 되겠구나는 걸 지금 우리가 이유를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예요? 그런데 1대1 함수면서 시약과 공력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려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알아냈냐? 실수 전체 구간에서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거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아까 그래프로 알아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증가 감소 이렇게 섞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다항함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냐면은 우리 막 절대값 있고 가우스 있고 이런 이상한 함수 말고 그냥 우리 이때까지 평범하게 했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거 있죠. 그걸 다항함수라 그래요. 다항함수일 때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다항함수가 아니면은 끊겨 있어도 아니면은 막 다항함수가 아니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해도 1대1 함수일 수가 있거든. example. 다항함수는 절대 끊길 일이 없어. 다항함수는 절대 끊길 일이 없는데 다항함수가 아닌 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끊겼어.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출발해. 얘는 1대1 함수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항함수가 아닌 끊기고 이상하게 생긴 놈은 꼭 실수 전체 증가나 실수 전체 감소가 아니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놈은 y는 x 대칭이동 했을 때 완벽히 함수가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얘기 다 했다. 250번은 못했거나 조금 헷갈리는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250번 그 전까지는 알겠지? 자, 이거는 못했거나 좀 헷갈리는 사람만 한번 들어봅시다. 1, 3, 4, 6, 7, 8 다 더하면 뭐냐? 다 더하면은 보자 36이지.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한 놈이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건 이해되죠? 치역이 7개라 그랬어. 그런데 F1부터 F8까지 선택받은 놈들을 다 더하니까 4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놈 선택 못 받은 놈이 8이 될 수 있겠나? 절대 그렇게 안 돼. 왜? 1, 2, 3, 4, 5, 6, 7 다 더하면 뭐야? 1, 2, 3, 4, 5, 6, 7을 다 더하면은 보자 뭔데? 28인가? 그러면은 28에다가 1, 2, 3, 4, 5, 6, 7 중에 어떤 하나를 더해봤자 40이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은 놈이 8이 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8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선택을 못 받은 놈이 누구겠어? 1이겠죠. 왜? 1을 선택을 못 받아야 최대값 최소값이 2랑 8 차가 6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 3, 4, 5, 6, 7, 8 중에서
문제가 뭔 소리라 그랬어? 딱 한 놈. 딱 한 놈만 두 번 선택받았다고. 문제 끝났죠? 왜? 얘들 다 더하면 뭔데? 35잖아. 근데 얘들 다 더하면 35인데 얘들 중에 한 놈만 더 더했더니 40이 됐다는 소리잖아. 누구를 더 더했겠어? 5를 더 더했겠죠. 막 수학이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254번은 내가 볼 때 기억 니은은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디귿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디귿은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그냥 딱 이 말만 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당연히 1대1 대응인 놈이죠. 이런 놈 1대1 대응인 놈이죠. 오케이 둘이 더해봐. 둘이 더하면 얘는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디귿 틀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놈 둘이를 더한다 그래서 무조건 1대1 대응인 놈이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해되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뭔데? 우함수. 우함수의 정의가 뭐야? 이게 성립하면은 fx는 우함수라 그러자. 그럼 얘는 맞겠죠, 그렇죠? 우함수 둘이 더하면은 우함수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거는 푼 사람도 잠깐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쌤이 가끔 전원다보라는 게 있죠. 그것은 나랑 좀 다를 수가 있고 쌤이 웃지 않은지 봐야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일단 나 조건 자체가 1대1 함수 정이라 그랬어. 1대1 함수고 얘랑 더하면 홀수다. 어떤 세 놈을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홀홀홀 더했거나 짝홀홀 짝짝홀 짝짝홀이지. 짝짝홀 더했거나 뭐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러면 1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2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구해가지고 더하면 끝나죠. 1번은 너무 쉽죠? 왜? 1이랑 2랑 3이랑 셋 다 그냥 홀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자 홀수 다 동그라미 쳐보자. 홀수 어디 있어? 1, 3, 5, 7. 자 1, 2, 3 세 놈이 요 홀수 네 놈한테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로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뭐라 그랬어?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니 어디 갈래? 네 가지. 니 어디 갈래? 세 가지. 니 어디 갈래? 두 가지. 오케이. 따라서 1, 2, 3이 홀수 세 개로 대응하는 거는 4, 3이 끝났잖아. 그런데 4는 딱히 뭐 조건 없잖아. 그러면 방금 1, 2, 3이 간 놈 3개 빼고 7개에서 3개 빼고 그냥 4개로 대응하면 된다고. 문제 없죠? 96 6, 24 맞네.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짝짝콜. 그러면 아까 전에 안 했는데 하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있잖아. 이들 세 놈 중에 한 명만 홀수로 가야 된다? 그거 누가 할래? 세 가지. 일단 그것부터 하고 해야지. 그러면 세 가지를 했으면 이제 예를 들어 3이 내가 홀수로 갈래요 이렇게 정한 거라고. 3C를 한 거라고. 이것부터 하고 나서 해야지. 약간 할 필요 없었지만.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3한테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는 니만 홀수로 가기로 했다. 니 어디 갈래? 네 가지. 오케이? 그럼 3은 간 거야. 맞나? 그러면은 1이랑 2는 지금 짝수로 가기로 한 거잖아. 짝수다 네모 쳐보자. 1이랑 2는 짝수로 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라 그랬어? 1대1 함수로 가야 되잖아. 1한테 물어보자. 니 짝수 어디 갈래? 세 가지. 2한테 물어보자. 어디 갈래? 두 가지. 그러니까 1이랑 2가 가는 거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4는 딱히 조건이 없어. 7개 중에 1, 3이 간 3개를 빼고 그냥 4개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둘이 더하면 답이 뭐냐? 384인가? 맞나? 쌤이 어떻게 했는데 무슨 뭐 공식을 썼나 무슨 순열조합 이런 기호도 안 썼잖아. 그냥 어디 갈래 물어보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봐. 내가 하는 것처럼. 또 시간이 됐다.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스텝 3가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겠다. 276번은 못한 사람만 들어도 되겠네요. 자, 이거는 못했거나 막 헷갈린다 이런 사람만 들읍시다. x가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x가 유리수면은 fx는 뭐가 돼요? 그냥 fx가 되네요. 그럼 x가 유리수라고 그러면 이거는 x가 되네요. 문제 없죠? 그럼 x가 무리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x가 무리수라 그러면은 fx는 1-x가 되죠?
x가 무리수라 그러면 1-x도 무리수일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1-x를 다시 x 자리에 이렇게 넣어야 되죠. 뭐가 돼요? x가 되죠. 따라서 fx는 뭐다? x가 유리수도 무리수가 어떤 경우건 간에 x라는 함수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버렸다. 그러면 fx가 x면 ffa가 뭐겠어? a겠죠. 그냥 얘가 한 방에 a라고 1번을 활용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방에 뭐겠어? 그냥 루트 3a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적어보자고. 어떻게 됐어? fa 플러스 루트 3a는 4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이 나와버렸다.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끝났잖아. 왜? 이제 이것도 또 두 가지로만 나눠서 풀면 되죠. a가 유리수라고 할 때는 저게 무슨 식이 되는지, a가 무리수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또 무슨 식이 되는지 딱 두 가지로만 나눠서 풀면 그냥 바로 됩니다. 걔 뭐다? 재밌다. 다 공지를 해야겠구만. 자, 중간 기말 한 등급만 올랐으면 한 등급당 문상 만원, 두 등급 오르면 그러면 다섯 등급 오르면 5만원. 오씨. 두 등급 오르면 2만원. 오씨 좋지. 1등급에서 1등급이면 5천원. 3등 내면 무조건 못 준대요. 3등 내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거 하고 잠깐 우리 근데 합성함수 그리는 법 그 배워야겠구만. 합성함수 그리는 법을 배웁시다. 오늘 배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스텝 3는 해보면 알겠지만 좀 빡셉니다. 좀 빡세죠. 할 게 많다. (328번까지) 다 한 사람은 바로 집에 가면 돼요. 쌉 가능. 학원에서 주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내 학생들만 내가 카톡에 문제 띡 올리면 먼저 푸는 사람 막 현금 5만원 주고 이런 거 해볼까? 현금 5만원 꽤 괜찮죠? 뭐 문상 찌질하게 뭐 2만원 5천원이 뭐한 짓이야? 그거 언제 하면 좋을까? 일요일 저녁 막 이러면 괜찮지 않나? 일요일 저녁 막 9시 그때 뭐 다 풀해야지. 아니야? 그때 학원이 있어? 일요일 저녁 9시 학원이 있어? 그러면 일요일 저녁 10시에 뭐 있는 사람? 10시 끝나요. 10시 끝나자마자 괜찮죠? 오케이. 일요일 저녁 10시에 매주 당장 내일부터 카톡 방 확인하지. 거기에 내가 문제 띡 올리면 먼저 풀이를 거기에 딱 올리는 사람 현금 5만원. 내일부터 콜? 오케이. 재밌겠다. 근데 올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배웠던 거 고려해야겠다. 사람이 원래 의욕이라는 것이 돈이 걸려야 의욕이 생깁니다. 솔직히 그냥 열심히 해 한다고 뭐 안 돼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여기 원장님도 나를 여기 데리고 올 때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와겠죠. 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그렇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가 이 합성함수 그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간. 근데 이거는 그릴 줄 아는 사람도 다시 봐야겠어. 자, 전원
우리 합성함수 그리는 거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학 때 선행으로 뭐 딴 쌤한테도 배웠거나 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자 지금 머리에 넣어야 돼. 이게 2달 뒤에 시험 칠 때 자유자재로 하는 정도에 돼야 된다. 이해하기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 두뇌 풀가동해서 자 잘 들어요. 합성함수라는 건 안에 있는 놈 y 값이 바깥에 있는 놈 x 값이 되는 것. 그게 합성함수야. 자 안에 있는 놈부터 먼저 보자. 안에 gx가 있으니까 안에 gx부터 보자. 자 gx는 x 값이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y 값은 0에서 2까지 움직이네요. gx의 y 값이 fx의 x 값이 되는 거라 그랬어. 자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y 값이 0에서 2까지 움직였으면 fx의 x 값이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야. 그때 fx의 y 값은 2에서 0으로 갔다가 1까지 가네요. 그쵸? 오케이. 최종 결론 2에서 0으로 갔다가 1까지 가면 됩니다. 방금 한 말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해 안 되지 근데. 자 다시 방금 한 말만 한 번만 이해하면 이제 끝났다고 이제.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y는 0에서 2까지 움직였어. 그러면 이놈의 x 값이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야. 그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거쳤다가 어디로 도착하는지만 보면 돼. y 값이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다가 1로 도착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좀 구겨서 여기에 넣으면 된다고.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다가 1로 도착했다. 오케이? 자 계속 해볼게. 봐봐. gx는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y 값은 계속 2였죠. 그러면 이놈의 x 값이 계속 2였던 거야. 그때 이놈의 y 값은 계속 1이네. 오케이. 계속 1. 이해가 된다고? 진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자, 일단 계속 봐봐. x 값이 2에서 3까지 움직일 때 y 값은 2에서 1로 움직였죠? 그쵸? 그럼 이놈의 x 값이 2에서 1로 움직인 거야. 자 이제 거꾸로 간다. x 값이 2에서 1로 움직였으니까 y 값은 1에서 0으로 움직였죠? 오케이. 1에서 0으로. 그러니까 자 계속 x 값이 3에서 4로 움직일 때 y 값은 1에서 4로 움직였죠? 그쵸? 그럼 이놈의 x 값이 1에서 4로 움직인 거야. 그때 이놈 y 값은 0에서 3으로 움직였죠? 오케이. 0에서 3으로 끝. 그리면 끝이다. 여긴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딱 절반이었잖아. 할 수 있겠나? 이거 그리는 거 근데 직접 막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이게 오늘 할 문제들 중에서도 합성함수 나오는 게 몇 개 있어. 스텝 3에도 있고 있거든. 그거 나올 때 내가 하는 대로 한번 그려서 해봐요. 알겠죠?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래? 이해를 잘해요. 278번. 이거 솔직히 무식하게 보기를 봐봐. 이거 솔직히 보기가 숫자가 되게 적죠. 대충 화살표 되는 거 다 끄어갖고 해도 뭐 얼마 안 걸리는데 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는 것도 좋겠다. 합성함수가 등장했으면은 f가 2개 등장했으면은 집합을 3개 그려야 돼. 그 3개 그려놓고 이게 뭔 소리냐면 딱 얘기해서 그냥 2번 가면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된다고. 중간에 뭐 거쳐가는지는 상관없어. 예를 들어 1이 굳이 1로 안 가도 돼. 1이 뭐 3으로 갔다가 3이 1로 가고 그러면 만족하는 거다 이 소리야. 2번 거쳤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된다. 근데 5는 6으로 간다고 딱 돼 있어. 얘도 f라는 함수, 얘도 f라는 함수야. 5가 6, 여기도 5는 6으로 가야 돼. 근데 2번 걸치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은 무조건 5로 가야 된다는 것도 그래야 이걸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랑 6은 이미 확정이 났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 니 어디 갈래? 니 어디 갈래? 물어볼 수가 있어야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5랑 6은 아예 지워버려도 돼. 볼 필요도 없다고. 이미 확정 났으니까 뭐 물어본다고. 자,
1, 2, 3, 4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 걸치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첫 번째, 그냥 전부 다 내 놈이 일자로 가면 일단 되잖아. 일단 전부 다 내 놈이 일자로 가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쵸? 자, 전부 다 일자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딱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1이랑 2가 야, 우리 둘이 가는 거 바꿀래? 가는 거 바꿀래?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바꿨다 그래봐. 둘이만 바꿨다 그래봐. 그래도 봐봐. 그래도 두 번 걸치면은 2는 1로 갔다가 2로, 1은 2로 갔다가 1로 되잖아. 이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끄어서 세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 꼭 1이랑 2만 바꾼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1, 2, 3, 4 내 놈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너희 내 놈, 너희 넷 중에 둘이는 바꿔도 된다? 그거 누가 할래? 4시 2죠. 바로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그런데 그런데 두 놈씩 이렇게 두 조가 바꿔도 되잖아. 그러면은 또 물어볼 때 이제는 어떻게 물어보는데, 야, 너희 네 놈,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두 명씩 조를 만들어. 그 방법이 몇 가지냐고. 근데 사실 이건 경우의 수 파트에 나오는 건데, 조를 만드는 거 이거는 근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남은 좋고. 오케이, 3가지. 조 만드는 거, 분할. 기억 안 나죠? 선행했잖아. 수화 선행했잖아. 조 만드는 거. 오케이, 끝. 3, 6, 1 여기까지. 이게 왜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뒤에 순열조합 파트, 기말 파트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 중간에 어. 2개 직선이고 하나 꼬는 거가 왜 6개? 아, 사실 그러니까 너희 1, 2, 3, 4 너희 네 놈 중에 둘이는 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네 놈 중에 그 두 놈 누가 할래?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 그냥.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하는 거야 원래. 다 알아야 돼. 281번은 근데 못했거나 좀 헷갈린다 이런 사람만 들어도 되겠네요. 이게 쉬운 거야. 이게 뭔 소린데? 다른 표기법으로 적으면 얘랑 얘랑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좌변이고 우변이고 똑같은 f라는 함수라고. 똑같은 f라는 함수한테 fx를 넣은 거하고 x를 넣은 거하고 같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아, 그러면 그냥 넣었던 그 두 놈이 같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꼭 넣었던 두 놈이 같아야지만 함수값이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차 함수. 예를 들어 2차 함수는 넣은 놈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 똑같이 f라는 함수인데 넣었던 놈이 진짜로 같았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놈을 넣었을 때 다른 두 놈이 다른 놈인데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봐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쉬워. 왜? fx 그래프 있잖아. y는 x 있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뭔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은 그냥 이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그냥 a, b, c, d라고. 아, 쌤, 그러면은 요거 만족시키는 x값이 요것도 만족시킬 거니까 그냥 답이 4개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만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얘기를 하자면은 방금 우리가 ABCD를 구한 게 뭘 구한 거냐면 이 x값을 구한 건데 fx가 x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fx가 a거나 b거나 c거나 d가 될 수 있다고 구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교점 x좌표를 구한 게 뭐라고? 얘가 a거나 b거나 c거나 d거나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뭐뭐뭐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도 뭐뭐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다 구해야 이거 전체 개수가 답이 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은 길었는데
풀이는 엄청 간단해. A, B, C, D를 그냥 가로로 그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그때 교점이 몇 개인지 세면은 그게 요거 개수라고. B도 그어, C도 그어, D도 그어. 교점 다 세라고. fx랑 교점 4개, 2개, 2개, 오케이 12개 끝.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이런 거 나올 때 일단 교점 x좌표를 찾고 그 교점 x좌표를 상수함수로 가로로 다 그으라고. 그 다음에 다시 fx랑 교점 개수를 세야 된다 이 말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뒤에도 나오거든. 뭐 이해는 되지 이거? 오케이 계속 고고. 286번은 무식하게 한 것 같으면 한번 봐봐. 너희들 지금 gx랑 hx 아니 fx랑 gx 이거 둘이 그리라 그러면 솔직히 그리는 건 할 줄 알잖아. 이거 그리는 거 할 줄 알아요. 알거든. 이거 gx는 알겠는데 근데 fx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나? 단계별로 생각한 거야. 요 안에 이차함수 그려.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려. 마이너스 붙이면 x축 대칭해. 그 다음에 다시 이만큼 올려. 그럼 저래 될 거 아니야. 단계별로 생각해봐. 오케이. 지금 이거 조리집 써가지고 hx 구하는 건 문제없지. 그런데 hx가 gfx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hx 값을 구했다는 것은 gfx가 얘거나 얘거나 얘라는 걸 구한 거라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gx 그래프에다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y는 2라는 상수함수, y는 2분의 5라는 상수함수를 끄라고. 그때 그 교점의 x 좌표들이 여기가 뭔지 여기가 뭔지 여기가 뭔지 5개가 나오지 지금. 그 5개가 뭐냐면 fx 값이라는 거예요. gx에다가 fx를 넣었더니 1이 됐지. 근데 1을 넣어야 1이 되잖아. 그게 뭔 소리인데? fx가 1이라고. gx에 fx를 넣어야 fx를 넣었더니 2가 됐지. 그런데 뭘 넣어야 2가 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지 지금. 그러면은 넣었던 그 fx라는 놈이 0이거나 2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 뭐 식세우고 연립도 필요 없다. 왜? 직각 이름을 생각해봐.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5면은 2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지. 이거 바로 2분의 5.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똑같이 해야 돼. 자, 따라서 넣었던 그 fx라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5였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5개를 다시 fx의 상수함수로 끄라고. 0 끄어, 1 끄어, 2 끄어, 마이너스 2분의 1 끄어, 2분의 5 끄어. 그때 교점 개수 다 세면은 답이라고. 어찌 하는지 알겠나? 교점을 구하라고 안 했잖아. 개수만 세라 그랬잖아. 이게 세면 된다. 아이가 쉽다. 나는 쉬워. 294번 같은 문제가 되게 수학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좀 되게 싫을 텐데 이런 게 나와요. 자, 294번 이런 문제 거의 100% 확률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다. 기억이 맞는 거는 막 그냥 유치원생도 압니다. 맞고 니은이 좀 애매하거든. 니은을 봤을 때 이거 조금이라도 애매한 사람은 같이 들어봐봐요. 294번 니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아까 전에 쌤이 둘 다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된다며요. 그러면 둘 다 항등함수로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튼간에 뭐 이 함수건 간에 여튼 둘 다 합성 함수입니다. 어떤 두 함수가 같다고 말할 조건이 뭐라 그랬어? 정의역과 공역도 같아야지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맞지? 만약에 f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문제에 있잖아 얘들아. 그런 조건이 문제에 있으면 니은이 맞아요. 알겠죠? 그냥 외워도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근데 그 조건이 없잖아.
없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면 돼. 근데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 만약에 f라는 함수가 1, 2, 3, 2, 4, 5, 6으로 대응하는 함수라 그래봐. 뭐 대충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라 그래봐. 당연히 역함수도 존재하고 1대1 대응 맞지? 그럼 f 인버스는 거꾸로 가야 되지. 그럼 만약에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4는 3으로 가니까 자 3으로 가고 5는 1로 가니까 이렇게 가고 6은 2로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합성함수라는 건 오른쪽에 함수를 먼저 하고 왼쪽 함수를 하는 거다.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함수야. 그렇지? 그런데 이 함수는 뭔데? f 인버스를 먼저 하고 f를 하는 함수라고. f 하나 더 그려볼까? 얘는 이런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이 함수는 얘라고. 이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는 얘라고. 애초에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다르잖아. 같은 함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 정의역과 공역도 같고 같은 놈을 넣었을 때 같은 놈이 나와야 같은 함수라 그랬잖아. 애초에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다른데 정의역이 같을 리도 없고 뭐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외워도 돼. 니은이 뭐라고? 만약에 문제 제일 위에 F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고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함수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주어질 때도 있거든 문제에서. 그럼 맞는 거고. 기억해라. 없으면 틀릴 거다.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그냥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F라는 놈은 X에서 Y로 가지. G라는 놈은 Y에서 Z로 가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합성을 했으면은 G를 먼저 하고 F를 한다는 거거든. G에 의해서 Y의 원소들이 Z의 원소들을 선택을 해. 합성함수라는 거는 선택을 받은 놈들만 다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Y의 원소들이 Z의 원소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받은 놈들이 다시 F 함수에 의해서 X에서 Y로 대응을 한대. 근데 얘는 집합 Z고 얘는 집합 X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Z의 원소들이 X의 원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다시 이 함수에 의해서 선택을 할 거 아니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Z가 X에 속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얘는 같다 그랬잖아. 같을 필요는 없고 속하기만 하면 된다고. 같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꼭 같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속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야. 뭔 소린지 알겠죠? 리을은 당연히 맞는 거야. 리을은 왜 당연히 맞냐면 그냥 합성함수라는 건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정의역이 곧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고. 왜? 이놈을 먼저 하니까. 출발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리을은 당연한 소리고 미음도 그냥 당연한 소리야. 미음은 뭔 소리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음은 그냥 F랑 G랑 둘 다 1대1 대응이라는 거거든. 1대1 대응인 놈끼리 합성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일 거니까 합성함수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디귿에서 Z가 X에 속하면은 그 F에서 그 원소가 화살표 안 나가는 그 X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example 1, 2, 3 G를 먼저 하지. Y에서 Y가 막 A, B, C 그냥 예를 들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합성함수라는 거는 선택을 받은 놈들만 다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은 원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걔들 못 받은 놈이 선택을 못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선택을 받은 놈들만 다시 선택을 하면 되니까 여튼 이거는 정의된다 이 말인 거야.
그냥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고 그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합성함수는 선택을 받은 놈만 다시 선택을 하면 된다. 아 그럼 저 Z가 X에 속한다는 게 이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같으면 이게 지금 맞긴 하거든 말이. 근데 맞다 틀렸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면 틀렸다 이 말이야.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은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충분 조건이라 그랬으면 디귿 맞아요. 아 그리고 저기 Z가 X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G의 치역이 그냥 X에 속하게만 하면은 된다고 볼 수 있잖아. Z는 공역이고 G의 치역이 X에 속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예를 들어 Z가 뭐 A, B, C, D이고 X가 A, B, C 이렇게 되면은 Z는 X에 안 속하는데 G의 치역이 A, B 두 개면은 그 말이 맞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겠다. 얘기를 잘했어요. 이 Z 집합이 통째로 X에 속한다는 보장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함수에 의해서 진짜 이 원소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놈들만 있을 거 아니야. 이 함수의 진짜 치역. 이건 공역이거든. 그 치역인 이거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놈들만 X집합에 속해 있었으면 여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통째로 속할 필요는 없고 얘들 중에서도 또 지한테 선택을 받은 애들 있잖아. 걔들만 X에 속하면은 이 합성함수는 정의가 된다. 그렇다. 307번 못한 사람만 다 봐요. fx는 그리는 건 해야 돼. 그려놓고 우리 이거 아까 앞에 스텝 2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저식이 있었거든.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냥 fx에 fx 넣은 거하고 fx에 x 넣은 거하고 같으니까 그냥 넣었던 두 놈이 같았는 거구나.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어. 그때 어떻게 풀었어? 일단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 그랬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fx 그래프 그려놓은 거하고 y는 x를 끊고 그때 교점 x좌표 여기 세 개밖에 없네. 세 개밖에 없지? 오케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여기를 찾은 거라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 그 x값을 다시 상수함수로 끄라 그랬죠. 요렇게 끄고 요렇게 끄고 요렇게 끄고 그 다음에 교점 개수를 다 세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 이렇게. 아까 앞에 스텝 2에서 한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쉽다. 아까 앞에서 합성함수 쉽게 그리는 방법 그건 일단 이해를 해야 이걸 할 수 있겠어. 자 거꾸로 생각합시다. fx가 안에 있잖아. 안에 있는 놈부터 봐야 돼. 자 fx는 x값이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y값은 2에서 1로 움직이네요. 그러면 gx의 x값이 2에서 1로 움직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이놈의 y값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데 0에서 2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그렸겠죠. 오케이. 0에서 2로 움직였다. 안 되매요. 이게 어렵나? 이게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원래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진짜 한 번만 이해하면 이제 그냥 이 유형은 끝났어. 자 다시 0에서 1로 움직일 때 y값이 2에서 1로 움직였어. 그러면은 gx의 x값이 2에서 1로 움직였다는 소리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왜? 0에서 2로 움직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0에서 2로. 걔 뭐다? 쉽다. 계속 해볼게. 봐봐. 1에서 2로 움직일 때 이놈 y값은 계속 1이야.
이놈 y 값이 계속 1이면 이놈 x 값이 계속 1이라는 거야. 이놈 x 값이 계속 1일 때 y 값은 계속 2. 계속 2니까 계속 2로 그린 거라고. 뭐 그릴 게 없어. 그냥 요 1,2 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냥. 계속 x 값이 2에서 3으로 움직일 때 y 값은 1에서 0으로 움직여. 그럼 이놈 x 값이 1에서 0으로 움직인 거야. x 값이 1에서 0으로 움직일 때 y 값이 뭐에서 뭐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근데 뭐에서 뭐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왜? 2에서 0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2에서 0으로 움직였다고. gx가 이래 생겼다. 쉽다. 그러면 ggx 이제 또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ggx 그리는 거는 이거는 하겠지. 이거는 해요. 이거는 하면 막 이래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뭔 소린데? ggx는 gx의 실근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ggx 그려놓고 yx 끄고 교중개수 구하면 답이고. 쉽고 311번 얘기를 좀 해야겠구만. 311번은 못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까 보니까 막 뭐 무식하게 막 화살표를 엄청 막 세 함수 다 그려갖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하지 말고 좀 유식하게 해보자. 내가 지금 뭘 그렸죠? 표를 그렸죠, 그렇죠? 표를 세 함수를 표를 이렇게 함수값이 뭔지 다 그려버리면은 한눈에 들어오고 좋겠다 이 말이야. hx가 함수값을 어떻게 가지는지를 조건 있죠? 딱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fx 함수값하고 gx 함수값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냥 gx가 더 크면 gx를 갖고 fx가 더 이상이면 fx를 갖고 hx는 그래 갖는다고. 그러면은 자 h4는 끝났네. 뭐 gx가 더 크니까 3 이렇게 바로바로 끝났다고. 그렇죠? 그러면 hx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어. 4가 3으로 갔으면 절대 요 세 개는 절대 3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gx가 지금 3이잖아. 그럼 만약에 gx가 더 커버리면은 hx도 3이 된다고. 그럼 3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뭔 소린데? 무조건 fx가 더 이상이었었어야 fx 값을 똑같이 gx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게 3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4여야죠. 그러니까 f3은 4여야 되고 h3은 4여야 되는구나. 이까지는 스무스하게 되지. 안 되면 안 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 아니면 2 아니면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한 방에 안 될 거야. 이제 우리가 이것만 판단하면 돼. 이게 1인지 아니면 2, 1인지 두 가지 경우만 나눠서 생각을 해봐. 하나는 100% 모순이 생길 겁니다. 누가 모순인지 알아볼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딱 이거잖아. 1인지 2인지 1인지 딱 이것만 판단하면 끝나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게 될 거라고. 그냥 누가 말이 안 되는지만 한번 알아보자고. 만약에 1,2라고 내가 가정하고 해볼게. 이렇게 바로 모르겠으면 가정을 해서 하면 돼. 자, 만약에 1, 2라고 해보자. 그러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얘가 2였다는 게 뭔 소린데? fx가 2였기 때문에 얘가 2였겠죠, 당연히. 그렇죠? 얘가 1이었다는 게 뭔 소린데? 얘가 1이 될 리가 없잖아. 왜? hx 값은 fx건 gx건보다 절대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2, 1인 거죠. 끝. 2, 1이고 여기도 1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미 답은 나오잖아. 쉽다. F1이 뭔지는 그가 몰라. 모르죠. 항상 했어도 좀 아이씨 나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든 거 한 것 같아. 그러면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쌤도 무식하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좀 더 유식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 오 아주 잘했다 이러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래 한다 막 이런 소리예요. 학원에 오는 이유는 저 사람은 막 수학을 저래 하고나 보고 그냥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B에 적힌 것 자체가 1대1 함수 정의를 적어놨네. 그냥 1대1 함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게 뭔 소린데? 만약에 B의 원소 개수 구해라. 그러면 그냥 1대1 함수 몇 개냐 이 소리예요.
1대함수 몇 개인데? 이 어디 갈래? 5개. 어디 갈래? 4개, 3개, 2개. 오케이? 5팩이죠 그냥. 120까지. MB는 120 바로 끝났어. 문제 없지?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A의 원소 개수는 이거를 만족하면서 가는 방법 몇 가지냐고. 근데 3이 어디로 갔냐 따라서 2가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는 거 이해되잖아. 그치? 그럴 때는 3이 어디로 갔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야지. 한 방에 나도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가정을 해보자. 3이 5로 갔다 그래봐.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1, 2, 3, 4, 5 5개 되잖아. 근데 1이랑 4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5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뭐 구한 거라고? 3이 5로 갔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 125까지. 3이 4로 가면은 2가 1, 2, 3, 4, 4개로 가잖아. 근데 1이랑 4는 계속 조건이 없어요. 계속 5 곱하기 5야. 3이 3으로 가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5. 3이 2로 가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5. 1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거. 5 곱하기 5 25로 묶은 다음에 1, 2, 3, 4, 5 해가지고 375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NA가 뭔지 NB가 뭔지는 막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됐네. 왜? 우리 합집합 원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데? 그냥 NA, NB 더한 다음에 교집합 원소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NA, NB는 끝났다고. NA, NB는 뭔데? 495. 자, 우리 이제 교집합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집합이라는 건 뭐겠어? 요것 더 만족시키고 요것 더 만족시키면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 소리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또 나눠서 해보자. 3이 5로 갔다 그래봐.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4개죠. 5로 못 가잖아. 3이 5로 갔다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네요. 그러면 1이랑 4는 3이랑 2가 간 두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놈으로 1대1 함수로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갈래? 3가지, 어디 갈래?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3이 4로 갔다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잖아. 그런데 1이랑 4는 계속 3가지 2가지라고. 3이 3으로 갔다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잖아. 근데 1이랑 4는 계속 3가지 2가지라고. 오케이? 끝? 오케이? 이게 교집합. 495에 이거 빼면 되고. 별로 유식하진 않은데 그냥 뭐 그냥 했다. 무슨 모든 수학 문제가 다 유식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314번) 시간이 됐다. 314번 모르겠거나 무식하게 했거나 다 봅시다. 합성 함수가 상수함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딱 들면은 앞에서 F랑 G가 지멋대로 화살표 우째 보낼 건 상관없이 그냥 H만 만약에 한 놈으로 가잖아? 그러면 그냥 이 합성함수는 무조건 상수함수 됩니다. 그냥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 경우에서부터 구해볼까? 그 경우에서 구해보자. H는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니들 둘이 1로 갈래 2로 갈래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럼 FG는 지멋대로 가면 되잖아. 두 놈한테 지멋대로 가는 거 4가지인 거 이해되지? 그럼 4가지 해가지고 그냥 2 곱하기 4 곱하기 4 32가지 바로 끝난다고. 아 그러면 쌤 32가지가 답인가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만약에 H는 상수함수가 아닌데 중간에 G가 상수함수라 그래봐. G가 만약에 한 놈으로 갔다 그래봐. 그러면은 요 선택받은 놈이 지멋대로 어디로 가고 무조건 이 합성함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합성함수는 선택을 받은 놈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G가 상수함수일 때 F가 상수함수일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3개로 나눠서 3개 더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자, 방금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했어? G는 상수함수고 H는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상수함수가 아니게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데? 그냥 일자로 가거나 X자로 가거나 2가지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G는 상수함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어디로 갈래? 2가지였고 H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게 가는 방법은 2가지였고 F는 지멋대로 가면 되죠. 지멋대로 가면 되니까 4가지고 그러니까 1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F가 상수함수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F가 상수함수라고 가정하면은 G랑 H는 상수함수가 또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 그쵸? 그럼 상수함수가 아니게 가는 방법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G랑 H는 상수함수가 아니게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8가지 다 더해가지고 56가지 이렇게 이래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사건으로 풀어도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봤더니 무슨 깨달음이 왔죠? 이런 깨달음이 왔네요. 그냥 FG, H 세 함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상수함수면 이 합성함수는 상수함수가 되는구나 는 거를 알아냈네요. 그렇죠?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죠? 적어도 하나.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여사건으로 풀면 좋다. 그냥 지멋대로 가는 거는 4가지 해가지고 64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상수함수다라는 거랑 정반대 경우는 뭐야? 셋 다 상수함수가 아닌 거잖아. 상수함수가 아니게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니게 가는 방법을 빼면은 똑같이 나오네요. 이게 제일 낫죠. 뭐 별로 안 어렵지? 쉽다. (316번) 못한 사람만 보면 되겠다. 못했다 봅시다. 요거를 적용을 하려면 2015를 3 곱하기 3분의 2015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이거는 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내가 했던 짓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이거는 또 계속 변형을 하는 거야. 얘를 또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015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지. 그러면 3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 적지 말고 계속 이 짓을 반복했다고 생각해봐. 이 짓을 또 하고 언제까지 하는데요? 언제까지 하냐면 괄호 안에 있는 수가 이 범위가 될 때까지 해야지. 3의 6승이 729다. 729분의 2015 하잖아. 3보다 작아요. 이렇게 계속 쫄쫄쫄쫄쫄쫄 하면은 3의 6승 F 3의 6승분의 2015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우와 이거 729분의 이거 진짜 계산해서 여기다 잡아 넣나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 어차피 얘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놈인 거 알거든. 그럼 어차피 넣으면 절대값은 없어질 거란 말이야.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었던 놈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3-x가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번 넣어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3의 6승이 있고 그 다음에 3-3의 6승분의 2015 3의 6승을 그냥 분배해봐. 3의 6승을 그냥 분배해버리면은 이렇게 바로 돼버리죠. 쉽다. 근데 하나만 할 말이 있는데 319번에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319번에 기억 니은은 앞에랑 비슷하게 그냥 숫자 잡아 넣어서 하다 보면 나오고 디귿은 뭐 당연한 소리인데 문제에 주어져 있던 식이랑 디귿에 지금 적혀 있는 식이랑 그냥 같은 식입니다. 그냥 완벽히 같은 식이에요. 왜 같은 식인지 알겠나? 왜 같은 식인지 만약에 소술형 문제로 증명하라 그러면 줄줄줄 적을 줄 알아야겠네요. 근데 그 증명이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왜 같은 식인지 한번 알아보지. 얘가 뭐 여튼 무슨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값을 x라 그래보자. 얘가 뭔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y라고 해보자. 역함수가 뭐야? 넣는 놈이랑 되는 놈이 바뀌는 게 역함수잖아. 역함수에 a 넣으면 x 된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 x 넣으면 a 되는 거지. 역함수에 b 넣으면 y 된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 y 넣으면 b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방금 쌤이 뭐라 그랬어? 역함수는 넣는 놈이랑 되는 놈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크게 봤을 때도 역함수에 a, b 넣으면 x 플러스 y 된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는 x 플러스 y 넣으면 a, b 된다. 오케이, 증명 끝. 왜? 얘가 여기 원래식이랑 같죠. 쉽죠? 둘이 그냥 같은 식이다. 당연히 맞다 이 소리야. 보자마자.